156페이지 27번. 아래 그림은 증권 상선을 도시한 거다. 증권 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축을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럼 알아서 이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X축은 뭐다? 베타인 것이고 Y축은 기대 수익률인 것이다. M은 시장 포트폴리오다. 주식 A가 베타가 1.5래. 자, 1.5짜리 얘군요. 기대 수익률이 23%래요. 그림에서 A, B는 각각 얼마냐? 소문자 A 요거네요. 그건 뭔가요?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고 있군요. B는 뭔가요? 증권 상선 상에서 기대 수익률이 11%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산의 베타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문자 A, 주식 A와 관련된 정보가 그림상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일단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A한테 증권 상선 관계가 성립해야 돼. 그럼 A의 기대 수익률 얘는 절편 5%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야. 이게 지금 미지수야. 그럼 거기에서 무위험 빼서 베타를 집어넣어. 1.5야. 이때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자료에 주식 A의 기대 수익률 23%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페이크예요. 왜? 증권 상선을 보여주는 건 이 직선이지. 그러면 이 직선상의 베타 1.5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률은 얼마야? 요게 20%야. 그래서 여기다 20%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A값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찾아내셔야 되는 거야. 다음 강좌쯤에 또 얘기하겠지만 선상이 있지 않은 기대 수익률, 이건 시장이 불균형의 상태의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이 증권 상선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특정산 베타에 해당하는 SML 선상의 기대 수익률, 균형 수익률 값이 자 증권 상선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20%를 적용해야 된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풀어내는 건 이제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얘 구하면 이제 15% 나오나 보군요. 얘가 15%. 얘가 해결되고 나면 이번에 거꾸로 뭐다? 증권 상선 통해서 균형 수익률 구했을 때 11%가 나오려면 자 그러면 베타가 얼마짜리 돼야 되냐? 이번에는 5%에 시장 포트폴리오 15%인 거 알았어. 앞으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일이 다 숫자 늘어놓지 마시고 시장이 15%면 바로 시장 프리미엄이 얼마구나? 10%구나. 이렇게 바로 전환해서 가세요. 그럼 거기다 베타 얼마 넣으면 11%가 나올 거냐? 이거 해결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세요. 무위험 5%인데 최종은 11%래. 그러면 그럼 얘한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얼마다는 얘기다? 6%다. 그러면 시장 프리미엄 10%인데 총 6% 나오게 한 베타 찾는 거야. 자, 베타 0.6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죠. 자, 물론 계산상은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바로바로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증권 상선 관련 문제들 접근할 때는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28번. 다음 표는 한 개의 공통 요인만 존재하는 시장. 공통 요인 뭐라고 명시는 안 돼 있죠. 근데 하나래. 그럼 여러분 임의로 하시면 돼요. 그냥 F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하나가 시장 포트폴리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지. 그럼 증권 상선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 공통 요인 베타, 기대 수익률 및 베타. 그럼 이거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했다면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와 같은 거잖아요. 자,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거는 어떤 의미다? 차익거래는 시장이 불균형일 때 나타나는 거래야. 시장 불균형이면 차익거래 통해 누구나 이익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차익거래 지속이 되면서 그 시장이 균형이 되면 균형하에선 더 이상 차익거래 해도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차익거래 통해 이익을 낼 수 없다,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 다 뭐의미한다? 시장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CAPMI에서는 결국 뭐가 똑같은 거다? 시장 균형하에 성립하는 균형식이 SML이야. 그래서 어떤 자산의 베타를 SML에 대입하면 균형 수익률이 나오는 것인데, 이 SML로 얻어지는 균형 수익률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 있다.
요렇게 해석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표현들 자주 나올 거야. 또 요거는 이제 CAPM 전반에서는 결과적으로 CAPM이 성립한다라고 전제한 것 같아요. 시장 균형이다, 차익거래 불가능하다, CAPM 성립한다, 다 같은 얘기야. 또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산의 베타를 증권상선에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균형 수익률과 지금 자료에 주어진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는 상태에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최종 뭘 물어봤냐면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 요거네요. 요게 미지수인데 요거 해결하고 되어 있네요. 다음 무위험 5%, 포트폴리오 A, B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고 B 체계적은 없다. 그럼 B 체계적 없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오로지 뭐 체계적이요 베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증권상선 균형식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A 거 기대 수익률 요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무위험이야. 무위험 5%. 그냥 숫자로 쓸게요. 여기에다가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하셔라. 시장에 주어지는 공통 유닛에 대한 베타 하나당 대가, 거기에다가 베타 곱하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에 또는 공통 유닛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에 개에 대한 민감도 베타를 곱하면 그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 값이 얻어진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라. A는 베타가 얼마짜리야? 0.8짜리죠. 그런 액이 얼마 돼야 돼? 15% 돼야 되죠. 총 15%인데 무위험 5%래. 그럼 프리미엄이 결국 얼마가 돼야 된다? 10%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0.8이면서 10% 되기 위한 시장의 대가를 구하는 거죠. 얼마 나오나요? 12.5%가 되나요? 그럼 요 시장에서는 베타 하나당, 체계점 하나당 12.5%의 대가가 주어지는구나. 그럼 여기 확인되고 나면 그건 B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위험 5, 시장 대가 12.5라는 건 A나 B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B의 베타만 고려하면 되죠. 자, 1.2배. 그럼 이거 15% 되나요? 총 얼마? 20%?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28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균형식인 증권상선의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냐. 자, 이러한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고, 물론 이제 원래 증권상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서 원래 식 가지고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문제 푸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자, 이러한 구조로 이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라. 31번 바로 보실게요. 시장 포트폴리오와 상관계수 1인 포트폴리오 A의 기대 수익률 12%, 무위험 수익률 5%,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편차 각각 10%, 25%. 이게 시장 기대 수익률, 이게 표준 편차군요. 포트폴리오 A의 표준 편차에 가장 가까운 건 여전히 CAPM 성립이네요. 이 문제는 한 단계 거치긴 해야 되지만 지난 시간에 베타 공부하면서 베타 값만 알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물어볼 수 있다. 뭐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우선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1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주어졌잖아요. 그때 무위험 5%, 시장 기대 수익률 10% 주어졌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뭘 알 수 있어? CAPM 성립한다고 하니까 기대 수익률 12%가 되기 위한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숫자로 바로 넣어볼게요. 무위험 5%, 시장 포트폴리오 10%면 프리미엄으로 바로 갈게요. 5%. 그래서 A에 베타 넣으면 기대 수익률 12% 나와야 된다. 이 베타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인가요? 1.4인가요? 그럼 1.4는 정의에 따르면 뭐가 돼야 돼? 시장 편차, 상관계수, A 거 편차 이렇게 돼야 되잖아. 최종 A의 편차 물어봤네요. 시장과의 상관계수 1이래요. 여기에 1이래. 그럼 있으나 마나네. 그 다음에 시장 편차 여기에 25%래요. 그럼 얘 집어넣어서 이거 구하면 되죠. 그럼 상관계수 1이니까 그냥 두 개 곱하면 되겠네, 그죠? 25%에 1.4배 35%인가 보죠? 이렇게 되겠네요.